시댁.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새 결혼 준비하느라 통 바빠서 얼굴을 잘 못 뵀네요. 같은 동네 살아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죄송해요. 죄송하긴. 결혼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 그래도 민주 넌 다른 예비 부부에 비해선 운이 좋은 편이지. 안 그러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다른 예비 부부들 말 들어보면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 알아보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하느라 더 힘들다는데 우리 동호는 연봉도 높고 그동안 모은 돈도 많아서 그런 문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니? 내 아들이지만 이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니니? 엄마도 참 이제 하다 하다 민주한테도 아들 자랑을 해요? 민주도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뭘 또 강조를 해요. 알고 있어도 이렇게 수시로 알려줘야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커지는 법이지. 암튼 민주 너 시집 한번 정말 잘 가는 거다. 알지? 아, 네, 그럼요. 저도 동호 씨나 어머니께 감사해요. 물론 월급이 동호 씨가 훨씬 많긴 하지만 결혼자금 된 건 거의 반반이었는데 어머니가 그건 모르시나 보네. 아니 말고도 괜히 내가 나쁘게 생각할까 봐 일부러 저런 말을 하시는 건가? 그래도 뭐 나보다 월급이 많으니 분명 살림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용돈은 계속 챙겨 드릴게요. 아, 결혼하고 나선 가게에 들어오는 소득이 그래도 는 편이니까 더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어머, 정말? 아유,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최고. 이렇게 여자니 내가 자랑을 안 할 수가 있나? 오빠, 그게 무슨... 어머, 시부모 용돈 얘기 꺼내자마자 바로 표정 안 좋아지는 거 봐. 요새 며느리들이 싹퉁 바가지 없이 그저 저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란다는데 너도 딱 그 꼴이구나. 왜? 너도 시부모 용돈 주는 거 결사반다냐? 아, 그럴 리가요. 민주가 얼마나 개념 박히는데요. 다른 여자들 건 다르다니까요. 그래야지. 이런 잘난 남편을 얻었으면 그래야 되지. 암. 2시간 후 차 안. 아니 왜 상의도 없이 어머니 용돈 얘기를 꺼내? 나랑 얘기할 때 그런 말 없었잖아.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 월급으로 엄마 용돈 드리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한테 상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 아 그래도 우리 부부가 될 사이인데 우리 둘 합친 수입에서 얼마가 고정적으로 나가는진 나도 알아야지. 안 그래? 그래서 아까 알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번 돈으로 엄마 용돈 드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어? 아니 말도 없이 그러니까 그러지. 그럼 대체 얼마를 드리겠다는 건데?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드려야지. 100만 원? 달에 10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아니 우리 신혼집 마련하려면 당장 대출받을 게 산더미인데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겠다 그럼 대출 이자의 원금은 어느 세월에 갚아? 뭐 그런 건 우리 둘이 반반해서 갚아야지. 봐봐. 너는 한 달에 250을 벌고 나는 한 달에 400을 벌잖아? 그럼 너랑 나랑 150 차이가 나는 건데 그중에서 100을 엄마께 드리고 나머지 50은 우리 집 식구 이것저것 챙겨 드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랑 나랑 똑같은 월급이 되는 거고 거기서 생활비 이런 거 제하고 원금이랑 이자 갚으면 된다는 거지. 어? 아니 오빠가 많이 번 만큼 좀만 더 보태서 갚으면 기간도 단축되고 좋을 텐데 굳이 우리 둘이 똑같이 번다 하고 비용을 책정할 게 뭐가 있어?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너야말로 합리적이지 못한 거지. 그니까 네 논리가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주의잖아? 근데 그런 법이 어딨어? 부부란 게 뭐야? 동등한 선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서로 의지하지 않고 동등하게 해결하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한테 오빠가 더 혼인자금 많이 냈다고 하질 말든가. 어머니는 우리 대출 없이 오빠가 그간 모아온 돈으로 집도 마련하고 혼인자금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결국엔 오빠나 나나 반반으로 혼인자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앞으로 내가 벌어올 거 생각하면 너가 유리한 건 맞지. 넌 그 상태에서 연봉 올라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거지만 난 앞날이 창창한데 나중엔 500, 600까지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이 되는 건데 당연히 너가 무조건 이득이지. 난 이걸 왜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어, 그럼 우리 친정은? 어머니한텐 달에 100씩 드리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안 드릴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넌 지금 버는 월급으로 부모님까지 챙기기엔 빠듯하지 않아? 이제 우리 결혼하면 대출까지 갚아야 할 텐데 나중에 네 월급이 많아지면 그때 친정 챙기는 게 맞지 않아? 이 효도라는 것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 법이거든. 자격 없이 무리하게 효도하려면 과랑이만 찢어져.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재산은 알아서 관리하자는 거네? 그래. 다들 요즘 그렇게 한다더라. 솔직히 내 입장에서도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걸 공동재산으로 치는 건 좀 억울한 일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너도 그러지 않겠어? 참, 오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 이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해? 동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 동거 커플도 이렇게 하진 않겠다. 너나 결혼 정년기잖아. 엄마도 나 결혼하길 원하시고, 너 정도면 신부감으로 괜찮다 하시고,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다 했잖아.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음. 나도 이 결혼 다시 고민했지.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식장 다 예약하고 나서 이러면 어쩌잔 거야. 아이, 글쎄. 내 돈으로 내가 내 식구 챙기겠다는데, 왜 너가 이러는 줄 모르겠다니까. 설마 너도 내 재력 보고 결혼 결심한 거야? 너보다 훨씬 많이 보니까 그만큼 너한테 이로울 줄 알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찌됐든 우리가 부부가 된 이상 재산을 같이 상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단 거지. 아, 그러니까. 아이 설정값을 내가 너랑 월급이 똑같은 걸로 처리하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그럼 결혼 없자고? 어? 내 입장을 조금도 고려를 안 하는구나. 그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대로 결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다운이라도 하자는 거야, 진짜? 생각을 좀 하잔 거야. 나 아무리 오빠 월급이라 하더라도 달에 10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리는 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나도 부모님 생활비 안 챙겨드리고 싶겠어. 오빠나 나나 서로 연애만 할 거면 상관없지. 하지만 이제 우리 결혼할 건데 오빠가 오빠 돈이라고 마음대로 써버리면 내가 남편으로서 오빠 신뢰할 수 있겠어? 난 지금 그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 일단 내릴게. 서로 생각 정리가 되면 다시 얘기하자.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날 저녁 전화. 그래서 잠깐 서로 생각할 시간 가지기로 한 거야? 이제 곧 청첩장도 나온다며. 이러다 엎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엎어지더라도 생긴 문제는 바로 잡아야지. 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어머니한텐 자기가 거의 결혼 비용 다 된다는 식으로 자랑해놓고 막상 요구하는 건 반반 결혼이고. 그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쳐. 근데 달에 10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건 너무 크잖아. 자기 월급이 더 많으니 그만큼은 쓰겠다는 게 무슨 논리야? 넌 좀 심하긴 했다. 아니, 근데 너 아파트 있는 거 아직 말 안 했어? 그것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잖아. 그거 알고 나면 그렇게 본인이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떨진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말하려 했는데 오늘 일이 터진 거지 뭐. 상의 없이 달에 자기 부모님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얼마나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인지 신혼집 대출받아서 구하는 거 예시로 말을 했는데도 그냥 자기랑 나랑 똑같이 빚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 걷다 대고 내가 사실 집이 있다고 말하면 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번 돈이라 하면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쓸 게 뻔한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것도 그렇다. 솔직히 너가 아쉬울 건 없지. 30대 초반에 자기 명의로 서울에 집 있는 사람 자체가 흔치 않잖아. 그게 월급이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상위 레벨에 있는 거고. 애초에 월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부부로서 같이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를 본 거고. 오빠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착실하고 성실해서 마음에 들었던 건데 이런 식일 줄 몰랐다니까. 연애할 때도 더치페이 칼같이 했다며. 그때부터 그래도 본인이 대기업 다니고 그러면 더 낼 법도 한데 하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엔 이런 식이네. 오히려 난 더치페이 하자는 게 좋아 보였어. 그만큼 경제관념이 딱 박혀있는 것 같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경제관념이 박혀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어. 아, 결혼 준비할 때 그동안 못 봤던 모습을 보게 된다더니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그래서 많이들 파혼하잖아. 너도 잘 봐봐. 그동안 싸운 적도 없다며. 이번 기회에 싸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일단 두고 봐야지. 일주일 후, 카페. 결혼 앞두고 무슨 생각을 일주일이나 해. 연락도 잘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일도 손에 안 잡혔다고. 오빠도 먼저 얘기해보자고 말 안 했잖아. 이제서야 연락한 거고. 아, 그래 뭐. 나도 네가 하도 세게 말하길래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그래 뭐 네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네 입장에선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버니 그만큼 가게에 기여를 하게 기대했겠지. 내가 대기업을 다니니 자연스레 기대한 것도 있었을 테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모아놔서 실망했을 거고. 근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나 되게 힘들게 키웠다고. 나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말라고 하고 밤낮으로 고생해서 내 학비랑 생활비 보태주셨어. 이제 아들이 좋은 기업 들어가서 돈 좀 번다는데 아들 입장에선 당연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 나도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었잖아. 그건 그렇지만 달의 100은 너무 커. 그리고 달에 100을 주고 싶었음. 애초에 우리 결혼 얘기 나올 때부터 그건 확실히 말했어야지. 예식장 다 잡아놓고 이제 집만 구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황당했다고. 아, 그래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고 결혼 준비를 중단하자는 건 너무했다. 네 뜻에 따를 테니까 이제 그만해. 어? 내 뜻에 따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달에 100씩은 안 드린다고. 아 그냥 아예 안 드릴게. 됐지? 뭐? 이제껏 드린 돈을 갑자기 안 드린다고? 그래. 엄마한테도 그리 말씀드렸어. 엄마도 우리 뜻을 알겠다고 하시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도 있어서 괜찮대. 이제 됐지? 정말 그렇게 해결이 된 거야? 그래, 그렇게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로 싸우기 없기도.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알지? 이렇게 간단히 해결된다고? 뭔가 이상한데. 그날 저녁, 시댁. 그래, 민주게 이제 삐진 거 풀었더니. 아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널 들볶는다니. 내가 원래 철이 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와서 결혼을 엎을 순 없으니 가잔대로 따르는 척 해야죠. 그러니 엄마도 민주한테 말 조심하세요. 그래, 뭐 나야 손해볼 건 없지. 너가 원래대로 용돈 챙겨준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 돈을 무슨 수로 메꾸려고? 이거 말고도 성과금도 나오고 이것저것 추가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민주 걔한텐 말 안 했는데 뭐 승진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400보다 많이 버는 거니까 메꿀 수야 있죠. 아유,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다만 걔 때문에 이게 뭐니? 지금이라도 그냥 다른 여자 찾아보면 안 돼? 요즘 여자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웬만한 조건 되는 여자들은 나 같은 남자 거들떠도 안 봐요. 아, 대기업도 아니면 뭐예요.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민주 아니면 결혼 못 한다니까요. 일단 내 앞으로 된 대출도 있잖아요. 그것도 갚아야 되고요. 그래,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다 따라주고 그러지 말어. 버릇 안 좋아진다. 결혼하면 그때부터 얄짤 없죠. 아무튼 걱정 마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 달에 100씩은 꼭 챙겨 드릴 테니까. 아유, 우리 착한 애들. 고마워. 다음 날, 카페. 그래도 웬만한 거 다 준비해놔서 이제 할 게 별로 없네. 아,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거든? 그래서 엄마랑 아빠 모시고 일본 다녀오려고. 요즘 엔화가 싸기도 하고 가족끼리 여행 가지도 한참 된 것 같아서. 에? 그걸 왜 이제 말해? 어? 왜 이제 말하냐니? 다음 주 주말에 무슨 일 있어? 일정 없길래 그날로 잡은 건데. 아니, 그거 네 돈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다음 주면 벌써 숙소랑 비행기도 예약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왜?
아니, 우리 곧 결혼하는데 돈을 그렇게 상의도 없이 쓰는 건 아니지. 아무리 엔화가 싸더라도 여행 한 번 가면 몇백은 기본으로 깨질 텐데. 장모님 자기들은 또 성격이 까탈스러우셔서 숙박도 최고급 호텔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런 큰 돈 들어갈 일을 왜 미리 말을 안 했어? 좀 실망이다. 어? 아니, 이건 어머니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여행 보내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부모님 기념일 챙겨드리려고 따로 동생이랑 모임 통장 만들어서 모아놓은 돈으로 하는 거고. 뭐가 됐든 어쨌든 네 명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잖아. 그럼 우리 공동재산이기도 한 거지. 대출받아서 집 사야 된다 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난 부모님 용돈도 못 드리게 하고 넌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물론 결혼 후에 보내드리면 오빠한테 상의를 했겠지. 근데 이것까지 허락을 맡아야 돼? 당연하지. 그래야 나도 덜 억울하지. 그리고 지금 네 처지에 무슨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려. 그 돈으로 대출 조금이라도 덜 빌리는 게 이득이지. 아, 당장 환불해. 어? 환불을 하라고? 이미 부모님이랑 동생한테 다 말했는데 어떻게 환불을 해? 그리고 내가 왜 환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나도 그냥 용돈 드려도 되는 건가? 내가 봤을 땐 그게 그건 거 같은데. 무슨 논리가 그래? 오빠도 결혼 전에 어머니 여행 보내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난 결혼하고 나서도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었어. 아주 네 멋대로 해석하네. 됐고, 환불하기 전 그러면 여행에 든 비용만큼 내 통장에 입금해. 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손해를 봤잖아. 네가 그 돈 아껴서 대출 받는 거에 못했음 나도 부담이 덜했을 텐데 네가 쓸데없이 여행을 보내드리는 바람에 그만큼 손해를 본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입금하라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 엄밀히 말하면 다 내 돈도 아니라니까. 동생이랑 같이 모은 돈이라고. 어쨌든 네 통장에 있는 돈이잖아. 우리 곧 결혼할 건데 그것도 내 재산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 난 일주일 전에 네가 했던 논리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넌 그냥 내로남불 그 자체인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 그게 어떻게 같아? 같지 그럼. 아, 일단 나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다녀와서 얘기해. 무슨 일은? 근데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네. 은행인 것 같은데 계속 안 받고. 여보세요? 아, 네. 이동우 씨 안 계실까요? 대출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제가 이동우 씨랑 곧 결혼할 사람인데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오빠가 대출 알아본다고 하더니 벌써 상담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아, 예비 신부세요? 자세한 건 본인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동우 씨가 연락이 요즘 통 안 돼서 그런데 대출이 2달치나 연체됐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자꾸 연체가 되면 신용도도 안 좋아지고 다른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게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출이 연체됐다고요? 오빠가 그때 모은 돈은 별로 없어도 빚은 없다 그랬는데. 저도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일단 그렇게만 전해주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끊겠습니다. 대출?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왜 남의 휴대폰을 들고 있어? 오빠 빚 있어? 어? 빚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방금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대출이 2달이나 연체됐다 그러던데? 오빠가 그때 빚 없다 그랬잖아. 아니, 그게 그냥 별거 아니고 소소한 거야. 금방 갚을 수 있어. 이번에 성과금 나오면 바로 갚으려고. 대체 얼만데 그래?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 아, 별거 아니라니까. 일단 달에 400씩 버는데 1,000만 원이 대수야. 너한테 피해 끼치는 일 없으니까 신경 꺼.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해봤는데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결혼 전 마지막으로 챙겨드리는 부모님 생일일 텐데 내가 너무 팍팍하게 굴면 안 되겠더라고. 물론 너가 우리 엄마 용돈 챙겨드리지 말라 했던 거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적용하고 싶지만 내가 대인배긴 하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 줄게. 그래도 다음엔 그러지 마. 알겠지? 아, 뭐라고? 지금 그게 이제 와서 빚 있다고 고백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1시간 후 차 안. 아이씨, 여행 핑계로 돈 좀 뜯어내서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 했더니만 왜 하필 그런 전화가 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와선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그냥 넘겼네. 아, 아까워 죽겠네 정말. 그 시각 집. 대출까지 있는 거였어? 여태 말 안 한 걸 보면 그보다 더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정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 그래놓고 무슨 달에 100만 원씩 어머니를 준다고 대출이나 좀 갖고 그런 말을 하지. 대출이 있는 거 안 들켰음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비용 틀림없이 자기한테 달라고 우겼을 거 아니야. 무슨 논리가 이래?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결혼하려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님, 나한테 그동안 콩깍지라도 씌웠던 건가? 그날 저녁, 시댁. 너 무슨 일이 있니? 얼굴이 왜 우거지상이야? 아, 아니, 대출이 있는 거 민주한테 들켰어요. 그러고 나선 되게 굳은 표정으로 집 가더라고요. 혼인신고하기 전까진 대출이 있는 거 말 안 하려 했는데 가뜩이나 한번 생각할 시간 가지고 난 뒤부터 태도가 영 랭랭한데 어쩜 좋아요. 대출이 있는 거 알면 좀 어때서? 그래도 월급을 네가 훨씬 많이 버는데. 요즘 세상에선 대출도 능력 있는 거라고 하더구나.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로 기죽지 마라. 전 그럼 내가 전화 좀 해볼까? 엄마가요? 내가 잘 얘기하면 이해할지도 모르지. 그리고 애초에 지는 중소기업이고 넌 대기업인데 그 정도도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시부모 용돈도 안 챙기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니까요. 근데 걔 진짜 웃겨요. 그래놓고 지는 부모님 일본 여행 보내드린다니까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 일본 여행? 그게 돈이 더 많이 들겠다.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나한텐 돈 쓰기 전에 상의하라고 하고 아주 내로남불이라니까요. 걔는 정신머리부터 안 되겠다. 한창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해외여행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결혼 자금에 들어갈 거 쓰는 걸 텐데. 안 되겠다. 내가 내일 한번 얘기하마. 한참 그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망한 거거든요. 엄마가 잘 얘기해봐요. 내 말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 걱정 마라.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그래, 나다. 어제 동호한테 말 들었다. 우리 동호 빚 있는 거 알았다며. 네. 빚 같은 거 없다 그래서 정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오빠 입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전화를 우연히 받아서 알게 된 거고요. 그래, 뭐, 네 입장에서 속은 기분 들 수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동호도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니. 너도 알잖니. 우리 형편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고 우리 동호가 대기업 다니고 해서 신용도가 좋아서 이자율도 별로 안 돼. 우리 동호 앞으로 돈 왕창 벌 일만 남았는데 그 정도는 바로 갔거든. 그러니까 괜히 우리 동호한테 속았다느니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구나. 아니 어머니, 이 경우에선 제가 속은 게 맞죠. 대출 같은 건 결혼할 상대한테 바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배우자한테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고. 우리 동호는 그깟 돈 바로 갚을 수 있다니까. 빚 있다고 밝혀야 되는 건 너처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야. 대출도 능력이라는 말 못 들어봤니? 넌 은행에서 대출 받고 싶어도 우리 동호만큼 못 받을 거 아니니 신용도도 낮아서 이자율도 셀 거고. 안 그래? 요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큰 차이 없어요. 결혼하면 우리 둘 재산이 공동으로 관리될 텐데 대출이 있는 걸 속인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리 얘기가 됐음 저도 이렇게까진 반응 안 했을 텐데 갑자기 들은 거라 저도 속은 기분밖에 안 드네요. 연봉이나 성과금이나 복지 차원에서 어민이 차이가 나는데 무슨 큰 차이가 없대. 그거 다 자격지심이다. 그리고 부부 재산이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애가 그렇게 멋대로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니? 네?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네.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내 용돈 못 주게 그렇게 난리 쳐놓고 넌 상의도 없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려? 시어머니한테 달에 100만 원 주는 건 아깝고 네 부모 해외여행 보내려고 몇백 개 주는 건 안 아깝다 이거지? 이거 아주 날강도 아니야. 날강도라니 어머니. 이거 제가 동생이랑 같이 모은 돈이에요. 부모님 기념일 때마다 챙겨드리려고 모은 돈이라고요. 왜 그것까지 제가 욕을 들어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모르긴 뭘 몰라. 너도 네 스스로 이기적인 거 알고 있지? 아휴, 우리 동호만 아니었으면 너 며느리로 바로 아웃인데. 암튼 여행까진 우리 동호도 대출 있는 거 속였으니 이대로 넘어가지만 다음에 그럴 생각 하지 말아라.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효도는 하고 싶나 보네. 끊자. 아, 자기 아들이 뻔히 잘못한 건데도 끝까지 이러네. 말끝마다 대기업, 중소기업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대로 참을 필요가 없지. 다음날 카페. 어제 어머니께 전화 왔더라. 오빠가 시킨 거 같은데 맞아? 시키긴 뭘 시켜. 그냥 내 얘기 듣더니 엄마가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충고한다고 해서 내버려 둔 거야. 그래 뭐 어른으로서 충고할 수 있지. 나도 어제 어머니 얘기 듣고 느낀 바가 많더라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았달까? 그래. 우리 엄마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만 한다니까. 어쨌든 대출 숨긴 건 너도 잘못했으니까 서로 잘못한 걸로 퉁치자고. 근데 너도 남의 휴대폰 막 그렇게 보고 그러지 마. 솔직히 소름 돋았어. 그래, 나도 잘못했지 뭐. 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다녀. 그래도 엄마 말이 통했나 보네. 대출건으로 뭐라 하지도 않고 이래서 엄마 탓을 써야 된다니까. 응? 근데 얘 휴대폰 두고 갔나 보네. 별이 계속 울리네. 여보세요? 이민주 씨 안 계시나요? 전화 받는 분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3시 정각에 전화 주라고 하셔서 시간 맞춰서 전화 드린 건데. 잠깐 화장실 갔어요. 저 민주랑 결혼할 사람이고요. 아, 예비 남편이시구나. 그럼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내놓은 아파트 곧 팔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주변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가 곧 빌 예정인데 시간 되시면 오셔서 구경하고 가시라고요. 딱 어르신들이 계시기 좋은 아파트거든요. 어, 아파트요? 그게 무슨... 아파트 내놓으셨잖아요. 그래도 갖고 계신 아파트가 워낙 좋은 아파트라 인기가 좋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벌써 3사람 다녀갔어요. 그중 한 분은 계약 의사가 확실해 보였고요. 암튼 그렇게 전해주세요. 끊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를 내놨더니 집 없어서 대출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머, 내 휴대폰을 왜 오빠가 갖고 있어? 방금 오빠가 그러지 않았나? 남의 휴대폰 막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아니, 벨소리가 계속 울리니까. 근데 부동산 업자던데? 집 내놓은 거 금방 팔릴 것 같다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어머 잘됐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 또 다른 얘기는 없었어? 엄마 집 근처로 아파트 하나 알아보고 있다 말씀드렸거든. 그것도 하나 있다고. 지금 논지가 이게 아니잖아. 아파트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분명 대출받아서 월세든 전세든 구해야 된다 했잖아. 오빠가 그랬잖아. 효도도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거든. 내 나이에 대출 없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드물잖아? 오빠같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면 자격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갖고 있는 아파트 팔고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서 엄마 거기서 살게 하려고. 오빠 엄마나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도 나 키우느라 고생 꽤나 하셨거든. 이제 보답해야지. 뭐? 아파트가 있어? 네가 무슨 수로 아파트가 있어? 월급도 적은 애가? 그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나? 어려서부터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돈도 알뜰히 모았고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대기업 다니는 돈 잘 버는 오빠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나 봐. 하긴 대출 갚느라 전전긍긍했겠지? 달에 엄마 용돈 드리느라 빡빡하기도 했겠고. 아니 아파트가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대출 숨긴 거보다 더 큰일이라고.
그리고 그걸 누구 맘대로 팔아? 엄연히 우리 공동재산인데 왜 네 맘대로 파냐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산 아파트면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지. 왜 갑자기 엄마한테 준다 그래? 너 그 아파트 산 것도 신혼집 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아하, 이것도 공동재산이야? 내 아파트도? 그럼 당연하지. 빨리 업자한테 전화해서 안 팔겠다고 그래. 아니, 팔더라도 판 돈으로 우리 신혼집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미련해? 오빠 생각이 그렇구나. 그럼 우리 재산이 다 공동재산이란 건데 그럼 오빠 빚도 내 공동재산이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모아서 산 아파트가 네 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돈 고작 준다는 게 빚이니? 난 그런 인간이랑 결혼 못 하겠는데? 최소한 내 재산의 보탬은 못 되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안 그래? 뭐? 아니, 빚은 내가 알아서 갚는다고 했잖아. 엄마 말 못 들었어? 그러니까 내 재산도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어머니 요지가 딱 그렇던데 뭘? 아니, 그래도 집은 큰 재산이잖아. 그걸 어떻게 홀라당 친정에 갖다 준다 그래. 장모님도 부담스러워할걸. 우리 엄마가 부담스러워하든 말든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우리 둘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대기업 사원이면 뭐하니?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나랑 월급 수준이 비슷하다고 우기는데 그럼 내가 굳이 널 만날 필요가 있어? 나처럼 집 한 채 있는 사람 만나지? 너도 가서 너처럼 빚 있고 부모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줘야 하는 사람 만나. 그럼 안녕. 야, 이민주, 거기 안 서?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어? 야! 그날 저녁 시댁. 그러니까 걔가 어딘지 몰라도 아파트 한 채가 있단 거지? 네. 업자한테 들어보니까 좋은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걸 감쪽같이 속여? 그래서 걔가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랬구나. 그래서 헤어지지? 아주 작정했다니까요. 아파트까지 있는 여자면 더 놓치면 안 되는데. 요즘 빚 없이 자기 집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럼 무조건 잡아야지. 집 있으면 그 명의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놓칠 순 없지. 누구 좋으라고 그런 복덩어리 놓친다니?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동호 엄마인데. 너도 참 갑자기 누구냐니 내 번호 떴을 거 아니냐. 아, 동호 엄마시구나. 죄송해요. 제가 연 끊을 사람들은 다 번호를 지워놔서. 막 번호를 지우다니? 아니, 어제 다툰 거 알겠는데 이렇게 바로 연 끊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깔끔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기 어제 동우한테 얘기 들었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며? 너도 참 그런 중요한 얘기 미리 말을 해야지. 그럼 나도 너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텐데. 우리 동우도 그렇고 내가 너 오해했던 것 같아.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철부지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똑부러진 아가씨일 줄 누가 알았겠어. 동우랑 좀 싸웠다고 들었는데 그냥 화해하면 안 되겠니? 우리 동우가 그래도 너 많이 좋아해. 오죽했음 그 효자가 매달 나한테 용돈 주는 것도 너가 싫어한다고 안 하겠다고 했겠어.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한테 괜히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걸로 섭섭한 티 내고 그랬던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빚 있는 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아줄 테니까 너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각서라도 쓰라고 하면 쓸게. 이미 웬만한 거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모르겠다 하면 그동안 낸 비용이 다 깨지는 거 아니니.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있는 걸 진작 밝혔음. 내가 중소기업을 다니든 백수든 예뻐라 했을 거라는 거네.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 그리고 대출을 갚든 말든 당신 아들은 탈락이야. 이런 얘기를 다 부모 통해서 하는 찌질이가 세상에 어딨어. 대출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 아들이 무조건 최고라고 하는 당신도 그런 아들한테 매달 배금 받아야겠다고 하는 당신도 문제 있는 거고 뭐 자식 팔아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심보인 것 같은데 난 거기 놀아날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꺼져. 이미 늦었으니까. 아유, 민주야. 무슨 말을 그렇게 독하게 하니. 그래, 너가 왜 화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대화를 잘 풀어가자꾸나.
결혼까지 준비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이래? 응? 이미 네 아들 결혼 상대로 아니란 거 알았으면서도 결혼 준비도 다 해놓은 마당에 없는 게 무서워서 이때까지 질질 끌었던 거야. 근데 그따위 것들은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내면 그만이지만 네 아들이랑 네 때문에 낭비된 내 인생은 누구도 물어줄 수 없잖아.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발 빼는 게 맞겠더라고. 내가 예전부터 재테크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와.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작은 손해도 필요한 법이라고. 네 아들이랑 결혼 미루는 건 작은 손해지만 네 아들이랑 결혼해서 평생 등골 빼먹히는 건 큰 손해잖아. 등골을 빼먹다니 내가 그러난 말을 뭐야? 내가 우리 동호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러니까 잘 키운 자식한테 억지로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당신 아들도 문제지만 당신도 문제 있어. 이제 난 얘기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 번호 이제 차단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끊어. 야! 이렇게 끊으면 어떡해! 무슨 여자애가 이리 말을 독하게 해? 아주 한마디도 안 지네. 자식이 부모한테 받은 만큼 베푸는 게 맞는 거지. 무슨 그걸 갖고 등골을 빼먹는다고 난리야. 기분 나빠 죽겠네. 일주일 후 집 앞. 무슨 일이야? 집까지 찾아오는 건 불쾌한데. 어차피 이사 갈 거라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엄연히 스토킹이야. 너가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아니랬지. 내 번호까지 차단한 거야? 다시 연락 안 할 사람이잖아? 민주야, 우리 엄마가 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피해자야. 그래, 나도 엄마한테 달에 100씩 용돈 드리는 거 오반 거 알아. 대출도 엄마가 사기당해서 그거 메꾸느라 내 명의로 받은 거고 나도 이런 엄마 감당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그래도 너 만나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능력 없는 거 알면서도 결혼하자 한 거야. 대출 그런 거 차마 밝힐 수도 없었고. 대기업 다닌다는 놈이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여자친구한테 혼수 비용 반반 하자고 말하긴 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대출까지 얘기를 해. 물론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니까 제발 용서해줘. 언젠 너랑 나랑 월급 차이가 많이 나서 너랑 결혼하는 게 이득이라며. 그래서 네 식구 차이 나는 만큼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라며. 그렇게 뻔뻔하게 잘도 얘기한 인간 어디 있을까? 아파트가 정말 중요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꼬랑지 내리는 거 보면. 네 엄마도 그렇고 꼭 집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았으니 이사 온 거지.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 될까? 솔직히 준비 다 됐잖아. 미안하지만 다 취소했고 집도 다 팔았어. 식장이고 드레스고 다 내 돈으로 했더라고. 네가 돈 없다고 일단 내 돈으로 한 게 많더라고. 그러고 보면 참 양아치야. 그걸 벌써 취소했다고? 집도? 아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가 왜 상관을 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히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이런 식으로 찾아와 봐.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그럼 안녕. 이민주, 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어도 안 돼? 네 값싼 무릎 필요 없거든. 꺼져. 그날 저녁 시댁. 엄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엄마 때문에 괜찮은 여자 놓치게 생겼다고. 이제 어쩔 거야? 그게 왜 내 탓이냐? 너야말로 그렇게 괜찮은 애였으면 잘 잡았어야지. 괜히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설쳤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애초에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게 뭐가 있어. 대출도 내 명의로 했는데. 그게 다 키워준 값이야 이놈아. 여자 하나 잃었다고 어디서 이렇게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어.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한마리나 찍찍 해대고 말이야. 아이씨, 내가 미친놈이지. 이제 나한테 효도의 효자도 꺼내지 마. 뭐 이놈아?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집을 판 돈으로 엄마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사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나중에 혼수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지금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으니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돈이야 벌면 그만이지만 부모님은 언제까지 제 옆에 계시지만 않을 테니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최근에 이직도 성공해서 더 높은 연봉으로 일을 하게 돼서 더욱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엔 돈을 모으기에만 급급해서 부모님에게 잘 못해드린 게 많은데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으니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려고요. 그동안 몇 번 전남친에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한 번만 자기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내가 그동안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었나 싶어 오히려 정이 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물론 파혼을 하는 바람에 그만큼 쏟아부었던 돈과 시간이 깨진 셈이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치고 앞으로 사람을 고를 때 더 신중하게 고르려고요. 전남친 엄마는 우연히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동료들과 회사 근처 식당에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사실 전남친이 저한테 1,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한 걸 들었을 때 그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아마 그 탓에 더 이상 아들에게 용돈도 달라고 못하고 일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부모 자식 간엔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